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손자병법 제7편 군쟁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투 전에 유리한 위치, 유리한 태세를 먼저 차지하려는 그 경쟁, 그 기동의 어려움, 이걸 군쟁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단순히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의 어려움이군요. 네, 그럼 첫 구절부터 바로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용병지법은 장수명 유균하여 합군 취중하여 교화 어쉐 모난 어군쟁 이게 무릇 용병 그러니까 군대를 운용하는 법은 장수가 임금에게 명을 받아서 군대를 합치고 병사를 모으고 이게 합군 취중이군요. 맞습니다. 합은 합칠합, 군은 군사군, 취는 모을 취, 중은 무리중, 병력을 한데 모으는 걸 말하죠. 네. 그리고 교화 어쉐는 적과 진영을 마주하고 대치하는 상황. 그때 모난 어군쟁, 군쟁보다 어려운 것은 없다 이런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교화이사에서 교는 사귤교지만 여기선 마주한다는 뜻이고 화는 화할 화지만 여기선 군대의 문, 화문을 뜻해요. 사는 집 사자인데 머무르다, 주둔하다는 의미고요. 아하, 단순히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진영을 딱 갖추고 대치하는 그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도 이 군쟁, 즉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기동과 경쟁이 가장 어렵다. 망나너, 모나뉴, 모보다 어려운 것은 없다. 이렇게 단언하는 겁니다. 실전보다 이게 더 어렵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럼 대체 왜 이 군쟁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다음 구절에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군쟁 지난자는 이 우위직하고 이 환윌이라. 군쟁 지난자, 이 우위직, 이 환윌이리. 네, 바로 이 구절이 군쟁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군쟁이 어려운 이유는 이 우위직, 돌아가는 길, 우는 애돌 우자죠. 이걸 지름길 직, 고들직자처럼 만들고 네, 또 이 환율이 불리한 상황, 환은 근시의 환자, 이걸 유리함, 리, 이로울 리자로 바꾸는 데 있다. 와, 이거 정말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그 우라는 게 단순히 그냥 멀리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일부러 돌아가는 듯 보여서 상대를 속이거나 더 유리한 길을 찾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이죠. 아, 그리고 환, 즉 불리한 상황, 위기를 오히려 기회, 리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군쟁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정말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손자가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는군요. 고로 우기토하여 유유지일이하여 후인 바라고 선인지하니 지는 지우직지 계자야 아니라. 네, 여기서 고는 그러므로 우기도는 그 길을 돌아가면서도 유지일이 즉 이익으로 적을 유인한다. 유는 꿰일 유자죠. 아하,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적을 뭔가로 꿰어내면서 시간을 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인발, 남보다 늦게 출발해도 선인지, 남보다 먼저 도착한다. 이게 가능한 사람. 이야. 자, 이것이 바로 지우직지계자야. 즉 우회하면서도 곧장 가는 듯한 효과를 내는 계책, 우직지계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도는 길 도자고요. 후인발 선인지 이 표현이 참 인상 깊네요. 단순히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움직여서 결과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 네, 그게 바로 우직지계의 묘미입니다. 물리적인 속도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는 군쟁에는 분명 위험도 따르겠죠. 손자도 바로 경고하네요. 고로 군쟁윌이나 군쟁위윈이라. 그 군쟁위리, 군쟁위위. 네, 군쟁은 이로울 리도 되지만 동시에 위태할 위, 위험하기도 하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인지 다음 구절이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거군어 쟁리면 적부라고 위군어 쟁리면 즉 치중연이라. 맞습니다. 여기서 거군, 거는 들거자인데 전 병력을 다 들어서 즉 전 병력을 이끌고 이익을 쫓으면 너무 느려서 불급, 제때 미치지 못하고요. 아, 전군이 움직이면 느리니까요. 반대로 위군, 위는 맡길 위자인데 여기서는 일부 날렘 부대만 떼어보내서 이익을 다투려 하면 속도는 빠르겠죠. 하지만 즉 치중연, 치중을 연, 버릴 연자인데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치중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치중은 군수물자 전반을 말합니다. 치는 짐 실은 수레, 중은 무거운 것. 그러니까 식량, 무기, 옷까지 등등 군대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뜻해요. 이게 없으면 군대는 싸울 수가 없죠. 그렇군요. 속도를 얻는 대신 보급을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네요. 바로 그겁니다. 속도와 완전성 사이의 딜레마죠. 속도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파멸적인 결과를 낳는지 정말 생생한 예시가 이어지네요. 시고로 견갑이 추하여 이려여 부처하고 배도 겸양하여 백리어쟁리하면 즉 침삼장군이요 경자선 피자후니 기법이 11어지. 좀 긴데요. 네,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시고, 이런 까닭에, 견갑 위추. 견은 말견, 갑은 갑옷갑. 갑옷을 말아쥐고 추, 달려갈 추자죠. 막 달려가는 거군요. 갑옷도 거추장스러우니 벗어 들고 뛴다는 거군요. 그렇죠. 일야불처, 밤낮으로 쳐, 머무르지 않고, 쉬지도 않고 달리는 겁니다. 배도 겸행, 배는 곱절배, 도는 길도, 겸은 겸할 겸, 행은 갈행. 보통 가는 길의 2배 속도로 밤낮 없이 달려서. 와, 이 이쟁리 백리나 떨어진 곳에 이익을 다투려 하면 그 결과가 어떠냐? 즉금 삼장군, 세장군, 즉 지휘관들이 사로잡힐 금자인데 모두 사로잡히고 만다는 겁니다. 지휘부가 무너지는 거네요. 네. 그리고 병사들은요. 경자선, 경은 굳셀경, 힘센 병사들은 먼저 가고 피자후, 피는 지칠 피, 지친 병사들은 뒤처지니 기법, 그 결과 제대로 도착하는 병력은 11이지 열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0분의 1만요. 정말 처참한데요? 그렇죠. 극한의 속도전을 벌이다가 전투력 자체를 상실하는 상황인 거죠. 거리가 좀 줄어도 손실은 여전합니다. 네, 다음 구절이요. 50리얼쟁리하면 적 죄상장군 아니 기법 반지하고 30리얼쟁리하면 적 3분의 2지라. 네, 이번엔 50리를 목표로 경쟁하면 즉괴할 상장군. 상장군이 넘어질 괴자인데요. 좌절하거나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최고 지휘관을 잃게 되고 병력은 반지, 절반만 도착하고요. 절반이요? 30리로 더 줄여도 즉 3분의 2지, 3분의 2만 도착한다는 계산입니다. 여전히 3분의 1은 낙오하거나 지쳐서 싸울 수 없게 되는 거죠. 무리한 군쟁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걸 수치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속도를 얻으려다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경고네요. 시고로 군무 치종 정망하고 무량식 정망하고 무위적 정망한 아니라 네, 아주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죠. 시고, 그러므로 군대의 무치종 정망, 아까 말한 군수품, 치종이 없으면 망을 망쳐죠. 망하고 망한다. 무량식 증망, 양식, 먹을 것이 없어도 망하고 무위적 증망, 위적은 쌓아둔 물자, 비축물자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없어도 망한다. 치중, 양식, 위적. 이 3가지가 없으면 그냥 망한다. 아주 명료하네요. 네, 이 3가지 필수 보급 요소가 없으면 어떤 뛰어난 전략이나 기동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군쟁의 모든 것은 결국 이 보급이라는 현실적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군대를 움직이기 전에 뭘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로 부지 조호지 모자는 분흥 유교하고 네, 부지 산림 혐주 주저지 형자는 분흥 행군하고 부용 향도자는 분흥 덕지리 하나니라. 이게 딱 들어도 정보 없이는 안 된다 이런 말 같네요. 정확합니다. 시작부터 고로, 즉 그러므로라고 딱 짚어주죠. 첫 번째, 부지 제후지 모자. 제후들의 계책, 다시 말해 주변 나라들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의도를 모르면 불능 예교한다는 겁니다. 예교. 여기서 예는 참여한다는 뜻으로 봐야 할까요? 네,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미리 준비한다는 뜻도 있지만 문맥상 외교 관계에 제대로 참여하거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의미로 보는 게 좋죠. 그렇군요. 두 번째는 부지살림 혐조 조저택 지형자인데요. 살림, 험조, 저택 같은 지형을 모르면 불능행군, 군대를 행군시킬 수 없다는 거죠. 한자 뜻 그대로입니다. 험할 험,
막힐조, 막을저, 못택저. 이런 험하고 막히고 질퍽한 지형을 모르면 당연히 군대를 못 움직이죠. 그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이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불용향도자. 향도, 그러니까 현지 길잡이를 쓰지 않으면 불능득 지리적 이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시골향, 인도할 도.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이 필수라는 거죠. 결국 정치, 지리, 그리고 현장 정보. 이 세 가지 없이는 아예 군사 행동을 시작조차 말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가 승리의 필수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전쟁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는 손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죠. 다음 구절입니다. 고로, 병은 이사립하고 이리 동하고 이 분합의 변자해야 하라. 병은 군대나 전쟁을 뜻할 테고 사는 속임수, 리는 이익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이사립, 전쟁은 속임수로 서고, 즉 속임수가 기본 바탕이라는 겁니다. 아, 속임수로 성립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리동,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분합 위변자야. 군대를 나누고 합치는 것을 통해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전쟁의 아주 현실적인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구절이죠. 비참하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거군요. 속이고 이익 따라 움직이고 계속 형태를 바꾸고. 네, 전쟁의 본질을 꿰뚫어 본 거죠. 자, 다음은 정말 유명한 구절 아닌가요? 군대의 움직임을 자연현상에 비유한 거요. 고로 기진루봉하고 기서여림하고 네, 맞습니다. 그 유명한 풍림화산이죠. 침략루호하고 부동루산하고 난지루음하고 동루레팅이라. 와, 정말 멋진 표현인데요. 이어서 나오는 구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략형 분중하고 곽지 분리하여 현권이동하여 선지 우직지 기자 성하니 치는 군정지 법엔이라. 네, 하나씩 풀어보죠. 군대의 기동은 기질여풍, 기질여풍자죠. 빠를 질자죠. 때로는 바람처럼 빠르게. 질풍처럼. 그리고 기서여림, 천천히 할 서자입니다. 때로는 숲처럼 고요하게 움직여야 하고요. 소리 없이. 네. 그리고 침략려화, 침노할 침, 노략질할 약자를 씁니다. 적을 공격할 때는 불처럼 맹렬하게. 화르륵. 부동요산, 움직이지 않을 때는 산처럼 굳건하게 버텨야 합니다. 또 난지여음, 그늘의 음자죠. 아군의 의도는 그늘처럼 알기 어렵게 감추고 동료네팅, 우레, 뢰, 천둥소리 정. 일단 움직일 때는 천둥벼락처럼 아주 신속하고 강력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다채롭네요. 바람, 숲, 불, 산, 그늘, 번깃까지. 그렇죠. 상황에 따른 유연한 태세 전환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략향 분중, 노략질한 것은 병사들과 나누고 곽지분리, 넓힐 확자죠. 점령지에서 얻은 이익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아, 공정한 분배가 중요하군요. 네, 현곤이동, 저울 권자입니다. 마치 저울에 달아 무게를 재듯이 공정하게 처리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사기가 유지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핵심, 선지우 직지계자승.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요. 우회할 우, 고들칙. 돌아가는 길을 직선처럼 만드는 계책, 즉 분리해 부리는 길을 오히려 지름길로 만드는 그런 창의적인 계책을 먼저 아는 자가 이긴다는 겁니다. 아, 우직지게 그게 이런 뜻이었군요. 네, 차군쟁지법이야. 이것이 바로 군쟁의 법칙이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유연성, 공정성, 창의적 전략,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죠. 와, 정말 깊네요. 군정이라는 병서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군정위야 연부샹문고로 위지 긴고하고 네, 시불샹견고로 위지 징기라 하니 부군구징기자는 소위 1인지 의목예라. 전장에서는 시끄러워서 말이 안 들리니까 진과 북을 쓰고 또 먼지 때문에 서로 안 보이니까 깃발을 쓴다 뭐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진과 북, 즉 금고, 그리고 깃발정, 깃발 기자를 쓰는 정기. 이것들은 소위 1인지 이목야라고 하죠. 소위는 뭐뭐 하는 까닭, 뭐뭐 하는 수단이라는 뜻이고 1인지 이목은 사람들의 귀와 눈을 하나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아, 병사들의 귀와 눈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수단이다. 그렇죠. 이 신호체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기전일, 사람들이 이미 오로지 전, 하나일, 즉 하나로 통일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구절이 그 답을 줍니다.
네, 이어서 보면 인기좌이면 적 용자부덕 독진하고 척자부덕 독태하나니 지는 용중지 벼벤이라. 하나로 통일되면 용감한 사람도 혼자 막 나가지 못하고 겁 많은 사람도 혼자 도망가지 못한다. 이게 바로 용종지법, 즉 대규모 병력을 운영하는 방법의 핵심이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개인의 용맹함이나 비겁함에 기대는 게 아니라 이 통일된 지휘체계, 신호체계를 통해서 전체를 하나처럼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게 대군 운용의 핵심이라는 거죠.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고로 여전에 도호구하고 조전에 도정키는 소위 변인지 어묵이 아니라 밤에는 잘 보이는 불이랑 잘 떨리는 북을 쓰고 낮에는 잘 보이는 깃발을 많이 쓴다? 아, 소위 변인지 어묵이야. 사람들의 귀와 눈을 바꾼다, 즉 대신한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변은 대신하다, 대체하다의 의미로 쓰여서 밤과 낮의 상황에 맞게 시각신호와 청각신호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병사들의 감각을 대신하여 지휘한다는 뜻입니다. 고로 삼군은 가도할기요, 장군은 가도할심이라. 네, 고 삼군 가탈기, 장군 가탈심. 여기서 고는 아시다시피 그러므로 이런 뜻의 접속사고요. 그렇죠.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삼군은 군대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고대 군대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가탈기. 여기서 가는 할 수 있다, 가능성. 탈은 빼앗다. 그리고 기는 사기. 맞죠?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사기는 빼앗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뒷부분 장군은 가탈심이라 이것도 같은 구조로 장수의 심, 마음을 가도할, 빼앗을 수 있다, 흔들 수 있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므로 군대의 사기도 빼앗길 수 있고 장수의 마음 또한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결국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네요. 사기와 마음. 바로 그겁니다. 손자는 전쟁의 승패가 단순 병력이나 무기 문제가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기, 즉 사기와 심, 지휘관의 정신 상태에 크게 달렸다고 본 거죠. 특히 가탈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네요. 그냥 빼앗기는 게 아니라 빼앗을 수 있다.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적의 사기를 꺾고 장수의 평정심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바로 심리전의 시작인 셈입니다. 아, 심리전. 빼앗길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죠. 시고로 조기뢰하고 주기도 하고 목이 괴라. 시고 조기뢰 주기도 목이 귀. 시고는 이런 까닭으로 그래서 정도가 되겠고요. 네, 앞문장과 연결되는 거죠. 조기, 아침의 기운은 뢰하다. 이게 날카로운 뢰자죠. 기세가 아주 왕성하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아침에는 기운이 쌩쌩하죠. 근데 주기, 낮의 기운은 토하다. 이 타자는 게으를 타자라고요. 아, 기운이 좀 풀어진 상태군요. 네, 나른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목이, 저녁의 기운은 귀한다. 귀는 돌아갈 귀. 아, 저녁 되니까 이제 집에 가고 싶어진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병사들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시간대별로 사기가 자연스럽게 변하는 걸 손자가 정확히 짚어낸 거예요. 정말 예리한 관찰인데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사기 변화를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보시죠. 고로 선용 병자는 피기뢰 기하고 격기 타귀하나니 즈는 치기자야니라. 고, 선용병자, 비기뢰기, 격기타귀. 차, 치기자야. 네, 고는 또 그러므로 선용병자는 용병, 그러니까 군내를 잘 쓰는 사람이고요. 네네. 피기 얘기는 그 날카로운 기세를 피하고, 아침에 그 날카로운 기세는 피하고. 그리고 격기타귀는 그 나태해지고 돌아가려 할 때 그때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아, 낮이나 저녁에 약해진 틈을 노리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것이 치기자야, 즉 기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기를 다스린다는 게 바로 이거군요. 적에 강할 때는 피하고 약할 때를 친다. 굉장히 실용적인데요. 그렇죠. 손자가 말하는 4가지 다스림, 치기, 치심, 치력, 치변 중에 방금 치기를 군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다음은 치심, 마음을 다스리는 법. 원문은 이지대란하고 이징대화하니 치는 치심자여요. 이지대란, 이정대화, 차치심자야.
여기서 이는 뭐뭐로서 수단을 나타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지대라는 나의 잘 다스려짐으로써 적의 혼란함을 기다린다. 아, 내가 안정되어 있으면 혼란한 적을 상대하기 유리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정대화, 나의 고요함으로써 적의 화함을 기다린다. 화하여. 이건 좀 낯선 한자인데요. 네, 시끄러울 화자입니다. 적이 막 불안해하고 떠들썩한 상태를 말해요. 아, 화함. 그럼 나의 고요함으로 적의 그 소란함을 기다린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치심이군요. 네, 침착함과 안정으로 적의 심리적 약점을 공략하는 거죠. 정말 지혜롭네요. 다음은 지력인가요? 힘을 다스리는 법. 맞습니다. 이진대원하고 이일대로하고 이보대기하니 치는 지력자야요. 이근대원, 이일대노, 이포대기, 차치력자야. 구조는 비슷하네요. 네, 이근대원은 가까움 진으로서 멀 원엘 기다린다. 즉, 유리한 위치에서 먼 길 온 적을 기다리는 거죠. 지친 적을 상대한다. 그리고 이일대노. 일은 편안할 일자입니다. 편안함 일로서 수고로움 로를 기다린다. 잘 쉬어서 힘을 비축하고 피로한 적을 상대하는 거죠. 아, 이것도 준비성이 중요하군요. 마지막으로 이포대기. 배부른 보로서 굶주림 기를 기다린다. 보급을 잘해서 굶주린 적을 기다리는 겁니다. 네네. 이것이 바로 치력자야, 힘을 다스리는 것이다. 결국 철저한 준비와 유리한 조건으로 힘의 우위를 점하는 방식입니다. 정말 체계적이네요. 마지막 네 번째 다스림은 치변,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하셨죠? 네, 무효 정정지 기하고 물격 당당지 진이니 치변자연이라. 무효 정정지기, 물격 당당지진, 차치변자야. 여기 무와 물은 둘 다 샤지 말라는 금지네요. 그렇습니다. 강한 금지죠. 요는 맞이할 요인데 여기서는 정면으로 맞서거나 가로막지 말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럼 정정지기는 뭔가요? 깃발이 반듯반듯하다? 네, 아주 질서정연한 깃발, 즉 군기가 바짝 든 적군을 뜻합니다. 정정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위세를 보여주죠. 아, 그럼 당당지진은 위세가 당당한 진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한 적의 모습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한 적의 깃발을 정면으로 맞서지 말고 위세당당한 적의 진영은 공격하지 말라는 거죠. 적의 기세가 최고조일 때는 일단 피해라. 이게 치변, 상황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네, 무조건 부딪히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와, 이 네 가지, 치기, 치심, 치력, 치변. 정말 전쟁의 핵심 요소를 다 다루는군요. 사기, 심리, 물리적 힘, 그리고 상황 변화까지. 그렇죠. 단순히 힘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적의 강점을 무력화시키는 방법들이죠. 자, 이제 군쟁편 마지막 부분인데요. 구체적인 군대 운용, 용병에 관한 8가지 금지 조항들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원문이 좀 긴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고로 용병지법은 고링 무량하고 백휴 문익하고 양북 물종하고 뇌졸 물공하고 어병 물식하고 귀사 물거라고 위사 필거라고 궁구 물취니 치는 용병지법 야니라. 고용병지법, 고능무량, 배규문익, 양북물종, 예졸물공, 이병물식, 귀사무랄, 위사필궐, 궁구물추, 차 용병지법이야. 네, 이게 용병의 법칙 8가지입니다. 고 용병지법은 그러므로 군대를 운용하는 법칙은 이라는 뜻일 테고요. 자, 이 8가지 중에 특히 한문 처음 보시는 분들이 주목할 만한 몇 가지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첫째, 양북물종. 양복물종, 여기서 양은 거짓 양자입니다. 거짓으로 뭐 하는 척하는 거죠? 북은 방향 북쪽이 아니라 패하여 달아날 배라고 읽습니다. 아, 달아날 배. 그럼 거짓으로 패해서 달아나는 척한다. 그렇죠. 종은 따를 종, 추격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거짓으로 패주하는 적은 따라가지 말라, 적의 유인책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아, 함정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 네. 둘째는 이병물식, 이는 미끼 이자입니다. 미끼요? 네. 식은 먹을 식인데 여기서는 미끼를 덥석 무는 것처럼 작은 이익을 탐하는 걸 말해요. 그럼 미끼로 던져진 병사, 즉 작은 이익을 탐하지 말라. 맞습니다.
작은 이득에 눈멀어서 큰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죠. 이것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귀사물알도 중요합니다. 귀사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군대, 알은 막을 알자고요. 돌아가는 군대는 길을 막지 말라는 거죠. 아, 퇴로는 열어줘라. 네, 비슷한 맥락에서 위사필궐, 포위된 군대는 반드시 궐을 두라. 이 궐은 터놓을 골로, 빠져나갈 구멍, 즉 퇴로를 의미합니다. 포위해도 완전히 막지 말고 숨통은 틔워주라. 왜죠? 마지막 조항과 연결되는데요. 궁구 물추. 궁은 막다른 곳, 궁지에 몰렸다는 뜻이고 구는 적병을 뜻합니다. 궁지에 몰린 적은 추격하지 말라. 아, 궁지에 몰리면 필사적으로 저항하니까 오히려 위험하다. 바로 그겁니다. 퇴로를 열어주면 도망가지만 완전히 막으면 죽기 살기로 덤벼들 수 있거든요. 불필요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피하라는 거죠.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와, 오늘 군쟁편 원문을 통해서 기, 심, 력, 변, 이 4가지 다스림과 8가지 용병 금지 조항까지 정말 자세히 살펴봤네요.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